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일까? 옆집 아이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친구 자녀는 결혼도 잘했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싶어서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셨던 적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부모가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재능 차이일까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수십 년 동안 성공한 집안들을 들여다보다가 정말 소름이 돋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 집들에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특별한 교육법도 아니에요. 바로 집안의 공기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쩌면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오늘 아침 식탁에서 무심코 건넨 한마디, 퇴근 후 현관문을 열던 그 순간의 표정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자녀의 10년 뒤를 조용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자식 농사 다시 짓고 싶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네 가지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 이야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모르고 평생 후회하거든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려고 하시잖아요. 좋은 학원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밤새 걱정도 하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의외로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바로 집안의 날씨입니다. 날씨가 흐리면 사람 마음도 괜히 무거워지잖아요. 집도 똑같거든요. 부모님의 감정 상태가 집안의 날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날씨 속에서 아이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밖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날 집에 들어오시면서 문을 조금 세게 닫은 적 없으셨나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배우자한테 괜히 짜증이 나왔던 적은요? 아이가 말을 걸었는데 나 지금 피곤해하고 짧게 끊어버린 적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냥 내가 힘든 거니까 표현하는 거니까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굉장히 예민하게 그걸 느낍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생존 모드에 들어간대요. 공부에 써야 할 뇌의 에너지가 온통 엄마 눈치 보기, 아빠, 오늘 기분이 어떤가 파악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아이가 산만하거나 집중을 못한다면 혹시 이런 이유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되는 집안의 부모들한테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감정을 밖에서 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집안에서 배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오늘 좀 지쳐있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 감정을 가족한테 쏟아내지는 않아요. 그게 참 어렵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직장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동료한테 막 쏟아내지는 않잖아요. 그 에너지의 절반만 가족한테도 써주신다면 집안의 날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안정된 집에서 자란 아이는 실패해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안도감, 그 정서적 요새가 아이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좋은 학원보다 비싼 과외보다 그게 훨씬 더 오래가는 뿌리가 되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슴 한편이 조금 뜨끔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감정만큼이나 많은 부모님들이 피하고 싶어 하시는 주제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집은 이걸 절대 숨기지 않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께 돈 얘기를 꺼낸 적 있으세요?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애들은 몰라도 돼. 공부나 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게 똑같이 하고 계실 수 있어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자녀에게 굉장히 불리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거라는 걸 아시나요? 경제적으로 잘 자리 잡은 자녀를 둔 집안들을 살펴보면 거기엔 정말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들은 밥상머리에서 돈 얘기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무서운 주제로 꺼낸 게 아니에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듯이 나누는 거예요. 이번 달에 이런데 돈을 많이 썼네. 아빠가 이번에 이렇게 저축을 했어. 우리 집은 이런데 가치를 두고 돈을 쓴단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를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돈 얘기를 철저히 차단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요. 신용카드가 뭔지, 이자가 뭔지, 투자가 뭔지 기본 개념이 없으니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당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부모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줘도 다루는 법을 모르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장 잔고를 물려주는 것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물려주는 게 훨씬 더 값진 유산이라고요. 지금 당장 거창하게 경제 교육을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마트에서 장 보면서 이게 왜 비싼지 알아?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용돈을 줄 때 이건 내가 직접 관리해봐 하는 말 한마디면 돼요. 그 작은 대화들이 쌓여서 아이의 경제적 근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어렵다고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자녀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그 순간 뱉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녀가 시험을 망쳐서 집에 들어왔던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적표를 내밀던 그 아이의 표정이 기억나세요? 아마 눈을 제대로 못 마주쳤을 거예요. 가방을 내려놓는 손이 조금 떨렸을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여러분은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진작 공부하라고 했잖아. 옆집 아이는 이번에 잘 봤다던데. 혹시 이런 말이 나오셨나요? 사실 이 말들이 잘못됐다는 걸 부모님들도 아세요. 근데 그 순간에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걱정이 앞서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실패했을 때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서 들은 그 말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거든요. 잘 되는 집안의 부모들은 그 순간을 전혀 다르게 씁니다. 이번엔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다음엔 뭘 다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이번에 이건 잘했더라. 결과를 탓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실패를 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배움의 데이터로 보는 거죠.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 순간에 하려면 정말 대단한 자기 통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 집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실패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실패한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도전을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 두려움 없는 태도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어릴 때 실패해도 비난받지 않았던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 집은 내 편이야라는 걸 몸으로 느끼며 자란 아이는요, 세상에 나가서도 겁없이 도전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아이만이 결국 기회를 잡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자녀가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왜 이랬어? 가 아니라 괜찮아, 다음엔 어떻게 해볼까? 로요. 그 한마디가 아이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고 평생을 자녀한테만 집중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시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난 너만 보고 산다. 너만 잘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엄마 아빠 소원이 내가 잘 되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진심에서 나온 말인지 저는 알아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말이 자녀한테는 생각보다 아주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나만 보고 산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자기가 잘못되면 부모가 무너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실패가 더 무섭고 도전이 더 두렵고 자기 길을 가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묶이게 되는 거죠. 잘 되는 집안의 부모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취미가 있었어요. 좋아하는 모임이 있었고, 배우고 싶은 게 있었고, 설레는 계획이 있었어요. 자녀가 독립한 뒤에도 허전하지 않을 만큼 자기 인생을 단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아이한테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가 됐어요.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 이게 억지로 심어주는 동기부여보다 100배는 더 강하거든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래 미뤄뒀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 보시고,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시고, 배우고 싶었던 걸 배워보세요. 그게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테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잘 되는 집안의 비밀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집안의 날씨를 맑게 만들어주는 것, 돈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 자녀가 실패했을 때 비난 대신 따뜻한 질문 하나를 건네는 것, 그리고 부모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4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 한켠이 찡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나는 그동안 반대로 했구나 싶으셨을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목소리 톤을 조금만 낮춰보는 것도 좋고, 오늘 저녁 자녀한테 오늘 어땠어? 하고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아요. 부모가 변하면 집안의 공기가 변하고, 그 공기를 마시며 자란 아이는 반드시 자기만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행복 담소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